안녕하세요, 포벨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알천알의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 2010년대의 알천부터 현세대의 알천알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대의 알천은 2012년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대의 알천의 가장 큰 특징은 눈에 딱 띄는 브렘보 브레이크, 또한 피스톤을 11%나 경량화에 성공하여 많은 무게를 낮추었습니다. 저속 토크의 향상을 위해 캠샤프트도 재설계하였지만 마력은 그대로인 185마력으로 출시하게 됩니다. 이번 세대의 알천은 과감하게 쌍발 머플러를 버리고 단발로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유는 비용 절감과 경량화, 그리고 모토GP의 수석 엔지니어였던 아라세의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이 엔지니어는 엔진을 새로 설계하든 프레임을 새로 설계하든 머플러를 새로 설계하던 간에 센터업 머플러같이 유행하는 대로만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며 본인만의 철학과 신념을 쏟아부어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브렘보 브레이크 캘리퍼뿐만 아니라 디스크 로터도 세계 최초로 방열이 되고 경량화가 뛰어난 선스타의 레얼 스테인리스강 제품입니다. 그리고 같은 세대의 2015년형 알천부터는 ABS도 적용되었습니다. 5년 뒤인 2017년 풀체인지된 알천 L7형 모델이 출시됩니다. 이번 세대부터 우리가 기다린 알천알 모델도 함께 출시됩니다. 무게는 203kg의 중량이었지만 마력이 202마력까지 상승함에 따라 마력당 중량비가 거의 1에 달하는 출력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다른 변경점으로는 가변 밸브를 사용하였고 10단계 TCS, 그전부터 악명이 높았던 스즈키 고출력 차량들의 고질병이었던 브레이크 문제도 상당히 개선되어 출시되었습니다. 알천알의 경우 추가로 쇼와 BFF 포크와 메시 타입의 브레이크 호스, 가변식 피봇 스윙암, LCD 계기판의 색상 변경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세대의 알천은 202마력으로 출력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여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은 바로 캠샤프트를 핑거 팔로워식으로 변경한 부분입니다. 핑거 팔로워식이란 밸브를 누르는 캠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엔진 블록 측에 암을 설치하여서 고회전과 리프트량을 증가시키고 있는 형태입니다. 현재에 와서 슈퍼스포츠 바이크에는 흔한 기술이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스즈키는 다른 회사들보다 앞서가는 형태로 적용하였습니다. 핑거 팔로워 형식은 모토GP에서 개발된 기술이었는데, 이 세대의 알천은 당시 스즈키의 모토GP 머신이었던 GSX-R과 형상까지 거의 동일하게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을 끝으로 스즈키는 유로5의 위터 사양 슈퍼스포츠 개발을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다보니 분량 조절에 실패해서 원래 계획했던 영상 시간보다 많이 비게 되었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스즈키라는 브랜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스즈키는 일본 4대 브랜드로 통하는데, 그 중에서도 출력이 높은 엔진으로 무장한 바이크들의 라인업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 예시로 최초로 양산차 중 시속 300km를 돌파한 하야부사가 있으며, 한때 엄청난 공도에서의 주행으로 유명세를 탔던 고스트라이더가 탔던 모델도 스즈키의 GSX 모델입니다. 또한 스즈키는 다른 일제 3사와는 차별화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번 자리를 잡은 모델이나 검증이 완료된 파츠들을 엄청 오래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엔진으로는 현행 모델까지 사용되는 K5 엔진이 유명합니다. 한편으로는 계속 사고를 우려먹는다는 악평이 있지만, 현재 스즈키의 고배기량 바이크들이 타사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유도 여기서 나옵니다. 한번 적용되어 오래 사용된 파츠나 엔진들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또한 그에 따라 완성 도면에서 우수할 수밖에 없죠. 스즈키는 배기로 유명한 요시무라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스즈키의 요시무라의 조합을 최고로 치는 경향이 있죠. 현존하는 4기통 네이키드 미들급 중에서는 S750과 요시무라의 조합을 이길 바이크가 없을 정도니까요. 스즈키의 다른 장르의 바이크들도
잠시 살펴보자면 21년도에 출시된 S1000 GT도 그 특유의 편안함과 부족하지 않은 출력, 빵빵한 전자장비로 인하여 인기가 대단합니다. 독보적 장르인 카타나도 비록 성능 면에서는 여러가지 말이 많은 편이지만 디자인 하나만으로는 독보적으로 유니크하기에 매니아층이 탄탄한 편입니다. 어드벤처류에서는 V스트롬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한번 산 V스트롬은 팔지 않을 정도로 수요는 있어도 공급이 딸릴 정도로 중고시장에서의 V스트롬의 인기는 대단한 편입니다. 네이키드류에서는 미들급 입문용으로 2기통의 SV650이 아주 명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스즈키와 요시무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이전에 제가 제작했던 요시무라의 역사에 관련된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요시무라는 본래 혼다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중에 요시무라를 시기한 혼다의 내부 그룹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되게 되고 이를 눈치챈 혼다 소이치로가 급하게 재계약을 하게 되었지만 이미 혼다의 자체 커스텀 브랜드인 혼다 레이싱이 있었기 때문에 이마저도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거기에 미국 진출을 계획했지만 사기를 당하고 공장이 불에 타서 신의 손이라 불리던 요시무라의 손이 완전히 망가지는 등 악재가 겹쳤는데요. 요시무라의 재기 가능성을 본 유일한 브랜드였던 스즈키에서 절망하고 있던 요시무라에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스즈키는 시판 예정이었던 GS1000을 요시무라에게 보여주고는 레그레이스에서 함께 혼다를 꺾자고 제안합니다. 그동안 혼다에게 배신당했다고 느꼈던 요시무라는 혼다를 꺾자는 제안에 다시 한번 불타올랐고 성치 않았던 손임에도 불구하고 바이크의 모든 부품을 떼어내어 한계까지 갈아가면서 경량화 작업과 동시에 바이크 개조를 진행합니다. 당시 혼다는 레그레이스계에 있어서 대적할 바이크가 없을 정도였고 관객들도 모두 혼다의 바이크만을 구경하러 왔죠. 이렇게 시작된 레이스에서 요시무라는 초반부터 풀스피드로 달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스즈카 레그레이스는 무려 8시간을 달려야 하는 레이스였기 때문에 초반 페이스 조절이 당연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굉음을 내며 달리는 바이크의 관객들을 모두 집중하게 됩니다. 레이스 중간에 위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혼다와 엄청난 차이로 레이스를 우승하게 됩니다. 레그레이스의 제왕이었던 혼다가 그것도 엄청난 격차로 무너졌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경악하였고 이는 요시무라 부활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스즈키와 요시무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가 되었던 것이죠. 재미있게 보셨나요? 국내에서는 단순하게 가성비로만 여겼던 스즈키의 바이크가 어떠한 이유에서 바이크 가격을 타사에 비해 저렴하게 만들 수 있었는지와 특유의 브랜드 철학을 알게 되니 스즈키라는 브랜드가 다시 보이게 되고 그만큼 스즈키 바이크들에게 더욱 매력이 느껴지게 되네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브랜드의 슈퍼스포츠 바이크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알라하세요.